안녕하세요. I got your back. 오늘은 바로 Aeronautical Decision Making, 항공 의사 결정입니다. I got your back. 네, 저는 이 ADM, 항공 의사 결정, Aeronautical Decision Making이 비행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이 비행보다 중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ADM에 있었어. 비행에는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와 hazard가 정말 많이 부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방심한 순간 다 사고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ADM에 있었어. 인생은 성공의 연속이라던가요. 근데 이 선택의 연속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냐가 바로 프로페셔널한 파일럿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진짜 여기가 역대급 노잼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상생활과 연결지어보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직장상사가 갑자기 야간을 지시했을 때 ADM에는 정말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오늘은 이 3P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P는 Perceive, Process, Perform, 이 세 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erceive, 인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해야겠죠. 이것은 이 페이브 체크리스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브 체크리스트가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Dumb things down 해볼까요? P, 파일럿입니다. 용사 개인이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I'm safe 체크리스트를 쓰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A는 무엇이냐? A는 aircraft. 이 aircraft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예를 들어 aero가 있겠고요. 탑재해야 되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inspection cycle, aviation이라는 에크로님을 쓰는데 어쨌든 이 항공기와 관련된 바람은 없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죠. 다음으로 V는 어떤 걸까요? environment. 근데 이상하게 V 가운데 있는 걸 씁니다. 예를 들면 항공에서는 이제 뭐 노탐이라든지 weather라든지 airspace, terrain, obstacle, 그러니까 지형지물 이런 걸 얘기하는 좀 환경적인 요인. 다음으로 E입니다. 뭘까요? E고요. 네. E는 external pressure입니다. external pressure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왜냐하면 주종사, 비행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external pressure가 그것을 리스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 목적지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시간 안에 맞춰서 가야 된다든지 승객이 꼭 출발해야 된다, 이런 외부적인 압력을 말하는 거죠. 얘네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process 단계입니다. 처리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이제 발견했어. 얘가 정말 안전에 위해되는지 그거를 처리하는 단계예요. care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한 번에 싹 다 적겠습니다. 네. care는 각각 consequences, alternatives, reality, external factor를 약어입니다. 결과, 대안, 현실, 외부 요인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전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다음날 비즈니스 미팅을 참석하기 위해서 밤에 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consequences는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나 피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로는 현실로 어떻게 다가오냐? 항공기 사고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겠죠? 잘하면 비즈니스 미팅을 다른 날로 아니면 오후라도 옮길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external factor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 비즈니스 미팅이 정말 날짜를 옮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이 external factor, 외부 요인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perform, 행동해야겠죠. 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생각해 봅시다. We are a team. 바로 transfer, eliminate, accept, mitigation입니다. transfer는 전가, elimination 제거, accept는 수용, mitigation 최소화입니다. transfer는 말 그대로 남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비행을 하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로 elimination입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사를 한다던가
accept 수용이죠. risk보다 benefit이 좀 더 클 것 같아. 안 묻다 밀고 가는 겁니다. mitigate는 하는 거죠. 최소화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왕창 마신다거나 미리미리 쪽잠을 잔다던가 단순히 오토파일럿 하는 것이 워크로드를 줄여주기 때문에 티도 최소화해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DM은 개인적입니다.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Probably 괜찮을 것 같다. 아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3P를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제가 다음과 같이 미리 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perceive, 인지하는 겁니다. 나에 관한 문제예요. 내 컨디션이 괜찮아. 야근을 무슨 5일 내내 했어요.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런 걸 수도 있죠. A는 에어크래프트인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교통편으로 설정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있는지, 야근하고 타고 갈 교통편이 있는지. environment, 환경은 바로 사무실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 경우를 야근 거부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고요. 업무 기한도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어요.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약간 쇼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상사 눈치를 거부할 수 있냐?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자친구 기대치를 떨어뜨릴 수 있냐? 외부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결과죠. 내가 야근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생기나? 여자친구의 약속을 깼을 때 신뢰가 무너지나?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야근을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인사평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화나게 했을 때 풀어줄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선 여자친구도 이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도 하고요. 근데 1주년이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뭔가가 잘못됐음을 인지하는 거죠. 하물며 이타닉 가든을 예약했어요. 여자친구가 흑백 요리사를 보고 이타닉 가든을 가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달로 바뀔 12시 새벽에 광클 새로 고침 바로 그냥 타다닥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건 이 alternatives. 그냥 내일 일찍 출근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대안책에 해당합니다. 한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 최종 단계 행동을 해야 됩니다. T, transfer. 전가하는 거예요. 동료에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약간의 딜을 쳐서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야근 거부합니다. 과감하게 약속 취소하는 것의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팀장님, 저 야근 안 합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저녁 약속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야근하고 갈 테니까 저녁 약속 못 갈 것 같다. 하면 accept 단계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더 베네핏이냐? 야근을 하고 돈을 더 벌고 뭔가 인사평가에 더 좋고 여자친구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자친구의 서운함을 감내하고 야근을 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의 강도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나 야근 때문에 저녁 약속을 못 갈 것 같아. 그 대신에 내가 두쫑크 사간다. 두쫑크. 그래서 제가 ADM을 통해서 내놓은 결론은요, 짜란!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야근을 한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ADM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 ADM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P핵 챕터 2에서 발견하실 수 있고요. P핵이라고 한다면 Pilot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입니다. 이거 외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Situation Awareness인데요. 에세이라고 하죠. 주변 상황을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렇게 항상 이렇게 비행하실 때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공중에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3P 적용하고 Pave, Care, Team 다 적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엔진 페일리어가 났을 때 내가 만약에 고도가 1000피트 이하에서 엔진 페일리어가 났으면
체크리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항공기를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만약에 인식했어요. 엔진 페일러가 났죠. 근데 프로세스를 할 때 내가 지금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이 항공기를 내리는 게 먼저인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보실 내용이 Aviate, Navigate, Communicate 겁니다. 항상 항공기를 먼저 안정화시키세요. 비행을 먼저 하세요. Aviate 먼저 하세요. 이상선을 하는 것은 제일 뒤쪽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일단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선 좀 더 이 페이브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viate, Navigate, Communicate